안녕하세요. 홍기빈클럽입니다. 제가 홍기빈클럽 시작한 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요. 딴 건 몰라도 설명 하나는 참 쉽게 잘한다,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강좌 하나 열까 합니다. 연대경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강좌를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 강좌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대경제라는 말 좀 낯서시죠? 사회적 경제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어감이 있는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제3섹터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유럽에서 쓰이던 말이 주로 이 사회적 경제 이 말이었고, 남미라든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연대 경제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자, 비슷한 종류의 실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우선 미국에서 제3섹터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미국의 경우에 국가 공공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영리기업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데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기존의 NGO라고 불리우던 이 제3섹터, 그러니까 비영리 부문에 있는 단체들하고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면이 있어요. 유럽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사회적 관계들이 있죠. 이를테면 종교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지역 향후회라든가 같은 직종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런 게 협동조합이라든가 공제조합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미 지역에서는 당장 생계가 어렵고 아주 극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또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연대하고 뭉치는 데에서 이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연대경제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한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명칭이 쓰이고 그랬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운동들이 쭉 서로 연대하고 합쳐지면서 지금은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그러니까 사회연대 경제라는 말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다, 또 사회연대 경제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냐면은 그거 좀 살기 힘든 분들이나 노동시장에서 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좀 약자라든가 좀 힘든 분들이 하는 것. 또 다른 이미지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좋은 일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부분이고요. 실제 사회 연대 경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뭉친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연대 경제는요, 뭐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만 한다든가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만 한다든가 이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인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뭐 아주 큰 규모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규모일 수도 있고, 삶에서 가깝게 편하게 늘상 시도해보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두가 사용을 해야 하는 경제 조직의 방법이 원래 사회연대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다, 뭐 로봇이다, 그래서 많이들 느끼셨을 테지만 산업사회의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빨랐죠. 그런데 국가 및 공공부문의 변화라든가 또 영리기업의 활동 같은 것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절실한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 주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돌봄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 아주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 이렇게 예측치 못한 이런 육아 돌봄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느냐, 사실 좀 애매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또는 치매가 있으시든가 어르신마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돌봄이 아니라 사실 그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잘 아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참 좋겠죠. 이런 돌봄이 있다면은 훨씬 돌봄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우리 생활도 좋아질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난망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뭐 K 사회적 경제라고도 합니다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20년 또 한 15년 동안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자체정부라든가 각급 정부의 큰 지원이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좋은 일에는 꼭 이렇게 호사다마라고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왜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사회적 경제도 지금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사회적 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의 동력이 아래로부터 생겨난다기보다도 정부 사업이라든가 정부 지원하고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대 경제는 누구나 평범하게 다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풀뿌리로부터 언제나 쉽고 자유롭게 연대해서 조직을 만드는 그 풀뿌리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남미 쪽 사람들이 쓰던 말 연대경제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직과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생이 미리 번역해 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제가 번역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의 프레스턴이라든가 미국의 클리블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대 경제를 만들어 보려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책 이야기를 모은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쓰려고 아껴둔 비장의 무기들입니다. 1강입니다. 좋은 삶과 연대경제. 연대경제라는 거는요, 돈벌이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경제 사업체를 만들 때는 일반 기업 창업하듯이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혁신의 방향을 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이게 성공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고 조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말이 풀뿌리지 모이려고 해봐도 잘 안 모이고 이러는데, 다 이 모으는 비법과 방법이 없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연대경제야말로 거기 강점이 있는데요. 그 강점에 대해서는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 3번째 강의입니다. 자, 일반 기업들은 뭐 이제 임금을 주고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하면서 조직이 되는데, 우리 연대경제는 그렇게 돈벌이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노사관계라든가 또는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고, 근데 이걸 잘 살리면은 요게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느냐?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가 4번째 강의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융자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연대 경제 조직들은 사실 이게 좀 막막해요. 맨 땅에 헤딩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랑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연대 경제 조직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맺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인데, 이 뜨거운 감자는 강의에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 어떻게 자원을 끌어올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이 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맨몸뚱이 가지고 뭉치긴 뭉쳤습니다만은 자원이 항상 영세하잖아요. 그렇다고 절망할 일 아닙니다. 자원을 어떻게든 끌어오고 조달하는 방법이 없지 않고 중요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 선례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강입니다. 자본주의 기업만 자산을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대경제 조직도 부를 만들고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단 그때의 부는 자본주의 영리기업처럼 사람하고 자연에서 이걸 알갱이를 뽑아가지고 축적하는 그런 축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찌우고 자연을 살찌우고 마을을 살찌워서 그 뚱뚱하게 살찐 몸뚱이를 축적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마을 재산과 마을 부를 만들어서 축적할 것인가, 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강, 요거는 오프라인인데요. 좀 하루 종일 좀 긴 시간 잡아놓고 우리 답답했던 문제들, 이런 얘기를 한번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강연으로 오십시오. 저는 확신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들으신 분들, 특히 사회적 경제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 새로운 시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6월 중순 개강입니다. 연대경제, 우리 어나더 경제학과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